혹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나오시나요? 매출은 한 달에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팔고는 있고요. 네, 소금구이 바베큐 식판 하나 주세요. 네. 아,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집이랑 뭐 가까우세요? 퇴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여기 근처에서 지금 방 얻어서 숙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지금 이 시간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예, 오픈은 이제 오픈하고 마감은 저 혼자서 하고 있고 네. 이제 바쁜 피크 타임 때만 이제 알바생들 쓰고 있어요. 일단. 그럼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올해 이제 서른인 이제 숯불 바베큐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규입니다. 30살이시면 굉장히 젊으신데요? 젊은 층들도 많이 있으시기는 한데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거의 없죠. 이 나이대이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층들이 다 4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고 주로 부부끼리 많이 하세요. 이쪽 업종 계통은. 그럼 요 가게는 네. 지금 어떤 가게예요? 닭을 이제 숯불에다가 구워서 이제 파는 거를 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가게는 네. 뭐 창업하신 건가요? 저는 일단은 여기 양도양수를 받은 거고요. 제가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3년 정도 되셨으면은 지금 30살이시니까 네. 27살 때 처음 하신 거네요? 예, 그 정도쯤에 했죠. 네. 그러면은 젊으셨을 때 하신 거니까 뭐 네. 이유나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는 이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었고,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빚을 안 지고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딱 권리금이 이제 여기에 있었어요. 바닥 권리에만 들어왔어요, 거진. 이제 시설 권리는 이제 거의 없고. 그러면 3년 전이면은 네. 코로나 시기 바로 전이네요. 코로나 시기 조금 이제 스타트 하기 조금 전이에요. 예, 이제 뭐 영업 제한 뭐 9시, 10시 걸렸었을 때도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크게. 지금 이거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전날에 이제 숯을 사용하고 숯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 숯재가 많이 안 쌓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숯을 사용한 네. 바베큐 형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숯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조금 번거롭지 않으세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네. 근데 이게 확연하게 그 맛 차이가 많이 나요. 별게 아닌 것 같더라도 오븐에다가 보통 요즘은 구워서 나가는 게 많이 그게 돼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확연하게 느끼세요. 아무래도 이게 사장님이 젊으셨을 때 가게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뭐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직원들 관리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 좀 이제 체계를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식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네. 이제 저는 원래는 뭐 용접이나 건축 설계라든지 네네.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우연치 않게. 그럼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매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경매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물건을 보러 왔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던 게 이제 창업이었었는데 우리 집하고도 가까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빚을 안 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했었는데 딱 그게 여기였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름이면은 특히나 더 이렇게 덥고 힘들겠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오토바이 기사님들 헬멧 쓰고 있는 게 더 더워 보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력을 가스레인지처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불장난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이 불장난을 할 줄 알면 안 덥게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이라 그런지 바로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이게 뜨거우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노하우가 생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오픈하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새벽 뭐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경우가 많은데 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원초에 오히려 힘든 것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제 네. 일상에 이제 이게 생활이라고 되었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럼 오후에는 따로 뭐 직원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직원분들은 저녁 7시부터 출근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분 이렇게 주말 파트타임 따로, 평일 파트타임 따로인데 두 분 다 직장인이세요. 본업이 있고 네. 여기는 투잡하러 오시는 분. 직원을 쓰시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비용이 나가실 텐데. 네,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은 아니고 오히려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도와주니까 오히려 더 고맙죠.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부담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혹시 매출이나 뭐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달에 나오시나요? 매출은 한 달에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팔고는 있고요. 바베큐집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다른 치킨에 비해서 순마진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조금 오는 날이 좀 적다 싶으면 배달이 좀 많아지고, 배달이 좀 없다 싶으면 손님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예. 20살 전부터 이제 고졸 전부터 취업을 나갔었거든요. 네네. 취업을 나갔었는데 이제 그때 맨 처음에 건축가에서 설계 쪽을 이제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최저 시급이 4,230원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었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도 이제 이렇게 병행을 했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기 삼성이나 이제 SK 저쪽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서 해관공으로 일을 했었었어요. 전부 다 이제 타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뭔가 정착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빠싹 해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걸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업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서 재고나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네, 직원분들이 오는 시간대가 다 이제 바쁜 시간대이기 때문에 뭐 술 전날에 넣는 거라든지 이런 그 재고 관리 쪽이나 이런 건 무조건 다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쓰신다고 하면은 네. 보통 힘든 부분을 나누려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거의 힘든 부분을 다 하시네요. 직원이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못하는지를 봐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제가 케어를 해주고 직원분은 그 메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직원이 사장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의 페이스에 맞춰줘야지 일이 잘 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직원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좀 많이 해요. 되게 효율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야지 직원분들도 오래 일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이제 그런 학생들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퇴근도 좀 빨리 시켜주고 네.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다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원하는 사장님이시네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 알바생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장생활 다 끝나고 온 건데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해요, 최대한. 굉장히 신선하네요. 예, 굉장히 신선하게 들어와요. 무조건 얘가 크기가 작던 크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재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경 쓰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이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써야지 손님들한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에 이 가게를 오픈을 한다고 하셨을 때 네. 뭐 부모님이나 네. 주변에서는 걱정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현장 일이나 이런 일을 주로 하다가 갑자기 요식업 쪽 이쪽으로 뛰어든단 말에 조금 놀라는 분들이 몇 분 있긴 있었어요, 주변에. 젊으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지금 여기서 실패해도 다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봐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붙기는 시작했었어요. 어떤 걸 뭐 배우고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예 모르고 시작하셨나요?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네. 주인분이 이제 그 가게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2주 정도 이제 기간을 잡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기존 고객층들이 여기가 이제 2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와주시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지 않았나.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야채값이나 이런 채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야채를 조금 더 주는 거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넉넉하게 드시라고. 간혹 얘를 이제 너무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네. 그 양배추에 들어가는 이 소스가 너무 적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 네. 요즘 치킨집들은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맞아요. 일부 파는 집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치킨무를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 있으면 이제 치킨무 대신에 이거 양배추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고. 여기 상처가 있으신데.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저 포장 실링 용기에 데인 거예요. 이거는 어저께. 항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요식업을 하면서 그래도 네. 제일 아픈 거는 칼에 베이는 거. 상처 벌어진 틈에 그 열기가 들어가면 그 너무 뜨겁거든요. 처음에는 이 양배추 채 썰다가도 막 베이고 막 불이 완전히 다 피고 닭이 저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작업을 다 끝내줘야 돼요. 굉장히 바쁘네요. 네. 이렇게 바쁜 오픈 작업을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게 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인 것도 있고 굳이 직원분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최종적으로 저 닭을 구워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거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루에 제 컨디션이 달라져요. 아, 닭을 한 번에 이제 하루치 양을 다 구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3번 정도나 4번 정도씩 나눠서 구워야 되는데 튀기는 치킨집들 가면 닭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는 그런 집들이처럼 저희도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너무 바싹 구워놓으면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육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지거든요. 그쵸. 예, 그거를 안 빠지게끔 이제 맨 처음에 손님들한테 바로 나가는 제일 위에 단계랑 제일 밑에 단계랑 굽기가 완전히 달라요. 작게 해버리면 굽기가 편해지는데 반대로 맛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닭 손질하시는 건가요? 네, 닭 손질이. 네. 기본적으로 재료 소진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로는 최소한의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양만 준비를 하는 거죠. 좀 부족하게. 이거를 부족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닭을 아무래도 저희가 초벌이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닭에 대한 육즙이라든지 이게 맛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준비를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해요. 로스가 남으면 이건 무조건 당일 생산 당일 폐기 원칙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더 팔아가지고 손님들한테 괜히 어정쩡한 음식 갖다 드리는 것보다 좀 부족하게 잡더라도 최대한 저희 가게에 맞는 이 퀄리티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좀 부족하게 잡고는 있어요. 닭이 일반 닭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치킨집들은 염지닭을 사용을 해요. 염지닭이라는 거는 이제 닭에다가 간을 이제 넣냐라는 건데 저희 이 숯불 바베큐 쪽에서 사용하는 닭은 무염지닭이. 그 가게를 여실 때 치킨이라는 닭이라는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곱창이나 뭐 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닭고기는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종 소, 돼지, 닭 중에서 닭이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원가가. 그래서 이쪽 닭으로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제일 대중적이면서도 가격도 어느 정도 제가 사업을 했었을 때 크게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쪽에 진짜 이렇게 숯불로 구운 집들은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직화나 숯불을 사용해서 하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요즘 다른 치킨들은 기름에다 다 튀겨서 나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직화로 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오븐에다가 굽는다든지 다른 뭐 방법으로 해서 굽게 되는데 이쪽 부분은 일단은 생소하기도 하고 그 매니아층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무슨 작업인가요? 이제는 수술 이제 이거를 배열을 해가지고 실 이제 준비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도 뭐 규칙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육안으로 봤었을 때 불이 제대로 붙은 숯이 있고 안 붙은 숯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숯을 일정하게 골고루 배분을 해줘야지 골고루 익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분을 해주는 작업이. 옆에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뜨거운데 사장님이 엄청 뜨거우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뜨거워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손으로 왔다리 네. 갔다리 해줘가지고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이제 초벌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따로 뭐 일반적인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처럼 불 조절하는 이런 게 스위치가 안 보이네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수동이에요. 그 캠핑장에서 이렇게 가시면 숯불 이렇게 태우시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이렇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이런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숯을 태웠었을 때 숯에서 아까 이제 느끼셨다는 그 뜨거운 온도, 숯이 이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내구도, 그 내구도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관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아 내가 이제 숯이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면 더 넣는 거고 감으로 하는 거죠, 흔히 말하면. 그 화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튀김기 같은 경우나 그 오븐기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면 닭이 안과 겉이 같이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숯불 구이류 같은 경우는 화력이 너무 약하면 안에가 안 익고 반대로 화력이 너무 세면 겉에가 타버리기 때문에 그 일정한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처음 해본 분들이 이걸 사와 먹거나 아니면 너무 못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한 2개월 정도는 그랬었었고. 이 감을 갖기 전까지 굉장히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겠어요. 양도 양수를 받았었을 때랑 이제 제가 했었을 때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혼자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이 실패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은 체계가 잡힌 거죠. 지금 닭을 뒤집으시는 작업이네요. 네. 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안 하시고 네. 감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게 화력이 일정한 화력이 아니라 순수히 제 감으로만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지껏 구이 냄새가 사장님께서는 조금 이게 지겹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지는 않는데 이 숯 향기하고 오랜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숯향이 안 나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 저희 이모님이나 이제 친하신 지인 손님들 이렇게 와 계시면 한 번씩 물어보면 아니 오늘 닭 어때요 하면 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아 내가 제대로 나간 게 맞구나라고 좀 이런 의아의아한 그런 밑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니까 이 스팀을 몸에 배일 때도 있잖아요. 네. 숯불 바베큐 집에 왔으면 숯불이라는 이 향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닭이 꽃집 가면 꽃 그런 향 냄새가 나듯이 그 자기에 이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나는 거는 상관없겠다.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뭐 창피하거나 그런 거는 않으시고 오히려 네. 네.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창피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루에 계속 구우셔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이제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고 뭐 되는 날도 있잖아요. 이제 손님 내가 오늘 100만 원어치 팔았다, 150만 원어치 팔았다. 아, 물론 그러면 기분이야 좋죠. 근데 제일 뿌듯한 거는 흔히 말하면 주식이라든지 뭔가 게임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자기 흐름대로에 그 맞게끔 딱 떨어질 때가 제일 기분이 좋듯이 저도 내가 준비한 양이 딱 팔렸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제일 좋은 거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 기계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건 어떤 기계예요? 요거 밑에 있는 기계는 초벌 기계라고 해가지고 원래 숯불 바베큐에서 쓰는 요 기계이기는 한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게 네. 이제 전통 방식으로 쓰는 거고 네.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기계적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네. 요 기계적 방식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숯불에 구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제 저 수증기로 이제 이걸 익히게 되거든요. 이 익히는 과정이 네. 수증기로 익히게 되다 보니까 약간 찜닭 같은 네. 그런 약간 고기의 맛이 나고 숯불에 대한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조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만약에 혹시나 이게 뭐 남는다든지 그럴 네.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남는 때는 여기 주변 상인분들이 있어요. 네. 상인분들하고 바꿔 먹기도 해요. 아 정말요? 네. 주변에 뭐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초밥집 사장님이라든지 창집 사장님하고 뭐 바꿔 먹던지 그런 부분은 조율있게 해요. 그 손님들이 네.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여기는 40, 50대 분들이 많이 찾아요. 30, 40, 50.
다리가 이제 20년이 넘은 다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20년 전으로 따지면 20, 30대이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연령층이 높아져서 오시는 거다 보니까 20대 분들도 오시기는 오지만 20대 분들보다는 30, 40대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것 같고요. 사장님도 지금 또 어리신 편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뭐 40대, 50대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은 뭐 대하시는데 조금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 게 이게 네.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항상 이상하게 저는 일을 하는 게 이게 기계 만드는 회사라든지 반도체 생활을 했었을 때라든지 다 연령층들이 20, 30대가 아니고 40, 50대 분들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20대 애들 티카티카 놀고 막 뭐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편해요. 그냥 옛날부터 일상생활 자체가 그런 연령층들하고 속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20, 30대 애들하고는 좀 제가 재미없는 분류층? 약간 좀? 예약권이네요. 이렇게 사장님이 자리 비우시면 네. 별 그렇게 네. 크게 신경 안 써요. 네, 어서오세요. 네. 양천구에서 나오신 거예요?